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선 익스프레스 툴스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들 중에 전체 도면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선택할 때 사용하는 SSX라는 명령어에 대해 설명을 할 겁니다. 기능 설명에 앞서서 이 SSX라는 명령어는 그리 유명하지 않아요. 유명하지 않은 이유는 진입 장벽이 꽤나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입 장벽 때문에 영상을 보고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전체 도면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선택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SSX 대신에 Select Similar, 유사 선택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길 추천합니다. 이 기능이 보편적인 용도로는 훨씬 편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SSX란 기능을 제가 설명하려는 데에는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건 뭘 선택할지를 본인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때그때 명령행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FS라든지 getSet이라든지 혹은 QSelect 신속 선택 아니면 Select Similar 유사 선택, 그리고 이외에도 객체를 골라서 선택하는 몇 가지 리습에 대한 영상들을 게시해 놨는데 그 모든 기능들 중에 가장 디테일하고 가장 편하게 어떤 걸 골라서 선택하겠다라는 걸 세팅할 수 있는 게 SSX거든요. 다만 SSX에는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기능을 설명하고 나서 SSX를 어떻게 편집하면 사용하기 편한지 총 3가지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할 거예요. 자, 일단 기능을 먼저 설명하자면 제가 위에 의자들을 쭉 갖다 놨는데 맨 왼쪽에 있는 3개는 바이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빨간색으로 작성되어 있는 객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3번 색상인 초록색, 이렇게 3개씩 객체의 색상이 다르게 배치해뒀어요. 자, 이 상태에서 SSX라는 커맨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객체를 하나 선택해 달라고 하는데 이때 소스로 선택할 객체를 한 개만 콕 하고 선택해야 해요. 그리고 어떤 객체를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비슷한 객체를 선택할 것인지를 DXF 코드의 양식으로 명령행에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얼마나 비슷한 걸 선택할지를 명령행으로 표시해주고 명령행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고 요게 이 기능의 강점이죠. 하지만 동시에 DXF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 코드가 뭔지를 사용자가 알아야 된다는 점, 이게 진입 장벽이에요. 0번은 객체의 유형, 제가 블록을 선택했기 때문에 insert라는 요 객체의 유형이 0번에 들어가 있는 거고 2번에는 제가 블록을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한 블록의 이름, 8번에는 사용한 도면층, 요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색상이 바이 레이어로 작성되어 있는 객체를 선택했기 때문에 객체 선택 필터에 색상이 표시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SSX라는 커맨드를 사용을 하고 요번에는 빨간색으로 작성된 요 블록을 소스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선택한 거랑은 다르게 62번이 1번이다 라는 필터가 작성되어 있을 거고 요 62번이 색상을 의미하는 DXF 코드예요. 이렇게 선택한 객체에서 특성을 가져와서 그 가져온 특성으로 필터를 만들고 요 필터를 사용해서 전체 도면에서 비슷한 걸 선택하는 기능이 SSX라는 요번 영상에서 설명할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DXF 코드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진입 장벽이 있는 반면 이런 옵션 키워드들은 모르겠고 내가 소스로 선택한 거 요거랑 아예 똑같은 것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소스를 선택한 뒤에 바로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본인이 선택한 요거랑 모든 특성이 똑같은 것만 골라서 선택하게 되는 거죠. 다만 바이 레이어로 설정되어 있는 게 있다면 일부 코드는 필터가 작성되지 않으므로 더 많은 객체가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색상 코드 같은 경우에 바이 레이어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 색상 관련 코드가 생략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작성했든 어떤 색으로 작성을 했든 선택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조금 더 조작을 해볼까요? SSX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고 빨간색으로 작성된 친구를 선택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색상 코드에 1번이 선택되어 있을 텐데 만약 이 색상과 관계없이 체어 7이라는 블록들을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컬러 코드를 비우면 되겠죠? 컬러라는 옵션을 사용을 하면 본인이 원하는 색상에 대한 코드를 직접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할 수 있고 아무런 값도 입력하지 않고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그 코드가 제거됩니다. 자, 원래는 빨간색으로 작성해서 62번이 1번이다 라는 DXF 코드가 있었지만 옵션 키워드로 컬러를 제거했죠. 그렇기 때문에 62번에 대한 필터가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기능을 바로 실행을 하면 제가 선택을 해놓은 객체 유형이 블록이다. 블록의 이름은 체어 7이다. 도면층은 체어스다. 요 조건들만 가지고 전체 도면에서 객체를 찾은 겁니다. 나머지 옵션 키워드들도 다 똑같아요. 도면층 상관없이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레이어라는 요 옵션을 비우면 됩니다. 그러면 체어스라는 도면층이 필터 리스트에서 제거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면층과 관계없이 체어 7이라는 블록이 골라서 선택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옵션을 지정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딴 건 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블록 네임은 블록의 이름, 컬러는 색상, 엔티티는 객체의 유형, 레이어는 도면층, L타입은 선 종류, 그리고 픽은 원본 객체를 다시 선택하는 기능이고요. 스타일은 문자 스타일, thickness는 두께, 특성 팔레트에 있는 요 두께라는 항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벡터는 몰라도 되는 항목입니다. 이런 항목들 중에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게 플래그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플래그는 속성 블록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플래그라는 게 속성 블록에 해당하는 거구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능이 모두 끝나면 3개를 찾았다. 이렇게 찾은 객체의 수를 명령행에 표시해 주게 됩니다. 체어 7이 아니라 요 하늘색 선을 선택을 했다면 선택한 선에서 객체의 유형과 사용한 도면층 그리고 색상이 없네요. 아마도 바이레이어로 작성이 됐을 겁니다. 이런 객체의 특성들을 명령행에 띄워주게 되고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그 필터에 부합하는 것들을 찾아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SSX라는 기능에 대한 설명인데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찾은 객체를 선택해주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이 가장 불편한 점이에요. 찾은 객체들을 선택하려면 Select라는 기능의 숨겨진 옵션들 중에 이전이라는 Previous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요 이전이라는 옵션 키워드를 사용을 하면 찾은 객체들을 선택해 주게 됩니다. 근데 SSX라는 기능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객체를 선택하려고 사용하는 건데 Select라는 기능의 Previous 옵션까지 사용을 해야 된다면 쓰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요 점을 수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SSX라는 기능은 도면 전체에서 사용 중인 도면 전체에서 골라서 선택합니다. 근데 쓰는 입장에서는 전체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객체들 중에서만 골라서 선택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도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SSX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소스로 사용할 객체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때 영역으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한 개의 객체만 콕 집어서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대부분은 영역으로 선택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요걸 개선하는 것도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SSX라는 기능은 익스프레스 툴스의 기능이죠. 그리고 익스프레스 툴스의 기능 중에 다수는 리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부분을 편집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편집할 수 있느냐? 오토캐드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를 찾아가세요.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다면 C 드라이브 아래에 프로그램 파일즈 아래에 오토데스크라는 폴더가 있을 거고 그 안에 사용하고 있는 버전까지 타고 들어오면 이렇게 많은 파일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익스프레스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이 안에 익스프레스 툴스 관련 기능들이 모여 있는 거고 잘 살펴보면 lsp라는 파일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리고 이 lsp라는 것들은 모두 명령어와 파일의 이름이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sx라는 요 lsp 파일이
방금 사용한 ssx라는 커맨드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인 거예요. 이 파일을 메모장으로 여세요. 메모장을 연 뒤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열면 내용을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다만 편집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본은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컨트롤 V로 바로 붙여 넣어서 복사본을 만들어 둔 상태로 편집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훨씬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자, 이렇게 리스 파일을 열었으면 어디를 편집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기능이 종료된 후에도 객체가 선택된 상태로 남아있도록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내용을 편집하려면 쭉 내리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보일 겁니다. 좀 더 편하게 찾고 싶으신 분들은 컨트롤 F를 활용해서 ss-length 띄고 FE 요 문자열을 찾으세요. 그러면 요 부분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거고, 그 중에 요 줄과 FE 사이에 비어있는 줄을 만든 뒤에 제가 타이핑하는 내용을 똑같이 타이핑하시면 됩니다. 괄호 열고 SSSET 한 칸 띄고 NIL 한 칸 띄고 FE 그리고 나서 괄호를 닫아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오타 없이 제가 입력한 거랑 똑같이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요 앞에 띄어쓰기가 얼마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 내용이 정확하게 타이핑 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요 짧은 내용을 편집하면 SSX의 실행이 끝났을 때 찾은 객체를 선택한 상태로 기능이 종료됩니다. 자, 편집을 끝냈으면 진짜 제대로 되는지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죠? 파일을 현재 상태에서 바로 저장하고, 이렇게 저장을 했으면 오토캐드에 한번 불러와야 돼요. 다시 한번 SSX란 파일을 찾은 뒤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잘 안 되는 분들은 오토캐드를 껐다 켜세요. 그러면 편집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을 거고, SSX란 기능을 사용해서 소스로 사용할 객체를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찾은 객체들을 선택한 상태로 모든 기능이 종료됩니다. 요게 SSX에서 편집할 첫 번째, 기능이 끝난 뒤에 선택된 상태로 종료하도록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원래 SSX라는 기능은 전체 도면에서 비슷한 걸 찾아주는데 사용하다 보면 전체에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내용들 중에서 골라서 선택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영역을 특정하고 싶다면 방금 입력한 요거 조금 위에 보면 SSX 쌍따옴표 언더바 X 그리고 F1 요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요 쌍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을 지우세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쌍따옴표로 묶인 언더바 X만 지워주면 됩니다. 요것만 지우면 선택 영역을 본인이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편집이 끝났으면 또 제대로 되는지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죠? 메모장에서 편집한 내용을 저장을 한 다음에 오토캐드로 넘어와서 편집한 파일을 로드하고 다시 한번 SSX란 기능을 실행을 하면 소스로 사용할 객체를 선택한 이후에 바로 찾는 게 아니라 영역을 본인이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영역을 직접 지정하려면 요 SSget 안에 있는 쌍따옴표로 묶인 언더바 X만 지우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SSX란 기능을 사용하면 객체를 한 개만 콕 집어서 선택해야 하는데 이걸 영역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그 내용은 위로 쭉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맨 위로 올라간 다음에 조금 내려보면 맨 앞에 세미콜론이 끊기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SSX 언더바 F2라는 요게 정의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바로 밑에 SEQENTCAR ENT cell 이 한 줄의 내용을 제가 입력할 내용으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타이핑할 내용이 꽤 되는데 일단 요거를 지우고 제가 화면에 띄울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하시면 돼요. 원래 있던 한 줄의 내용을 요 내용으로 교체하기만 하면 영역으로 객체를 한 개만 선택할 수 있도록 리스브의 내용이 수정된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앞에 얼만큼 띄었나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체 내용 중에
쌍따옴표로 묶여있는 요 부분과 요 부분, 이 두 개의 부분이 명령행에 표시될 메시지를 의미하거든요. 요것도 이 쌍따옴표 안에서는 내용이 바뀌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 쌍따옴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오타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타이핑한 거랑 똑같이 입력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리스 파일을 그대로 저장을 한 뒤에 오토캐드로 넘어와서 파일을 다시 한번 로드하고 SSX란 기능을 사용하면 이전에는 분명히 한 개의 객체만 콕 집어서 선택해야 했었는데 이제는 영역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다만 선택한 객체가 한 개가 아닐 경우엔 다시 객체를 선택해달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지금 저는 메시지가 똑같아서 뭐가 잘못됐는지 사용자가 인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 내부에 사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내용을 조금 다르게 해주는 센스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는 again이라는 이 내용을 추가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내용을 저장을 하고 오토캐드에 리습을 다시 한번 로드한 뒤에 SSX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소스를 선택할 때 영역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하면 다시 선택해달라는 메시지가 명령행에 표시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역으로 선택을 하는데 한 개의 객체만 잘 선택했다. 그러면 비로소 DXF 코드를 편집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리습을 어떻게 편집하는 게 사용하기 편한지까지 설명을 했는데 제가 편집할 부분 세 군데를 설명을 했잖아요. 요 부분 하나,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서 요 부분 하나, 그리고 쌍따옴표에 있는 X를 지운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편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본인이 원하는 것만 편집을 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첫 번째 설명했던 이 내용은 꼭 추가해서 사용을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나머지는 편집을 할지 말지 본인이 직접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SSX라는 익스프레스 툴스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설명했듯이 이 기능은 DXF 코드를 이해해야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은 기능이에요. 하지만 어떤 걸 선택할지 명령행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점, 요게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리습을 공부해 보실 분들은 이 리습을 뜯어보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주석을 빼고 나면 몇 줄 되지 않는 코드인데 이런저런 함수들이 복합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사용됐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